제가 6월 중에 이 장교양 관련된 토론회에 지금 3번째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2번이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장교양제도에 대한 최근에 관심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고요. 이게 근데 조금 요번이 좀 기회가 좋은 것이, 작년에는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뭔가 시설에 대한 그런 좀 회계 비리에 좀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때 이제 노인 학대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양보호사이자 우리 권지담 기자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라는 이제 그 식재보호서를 쓰시면서 그 이제 이슈가 조금 더 다양하고 공정하게 균형 있게 조금 번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은 전재 사무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저의 마음이 좀 더 무겁고 돌아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검토를 시작할까라는 거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일단 증언해 주셨던 이선리 선생님께서는 그 요양보호사를 좀 국가에서 직접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얼마나 현장에서 이 공공성이 약화가 돼서 어려움이 많으실까라는 게 이해됐고요.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그 요양보호사 개인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강복선 선생님께서는 그 정부 지원금 제도를 포함한 이 정부 제도가 현장에서 이게 자꾸 악용되고 있던 사례, 아까 사직서를 같이 받는다든지 약간 가산 수당 제도도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 주셔서, 그거는 당장 돌아가서 조금 공단하고 좀 시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대신 그 본인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그런 유인 안선행위까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설에서 그거를 면제하고 있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걸 대납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오늘 좀 처음 들은 얘기고, 이제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법에서 어르신들을 유인 알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시설이 면제받는 건데 요양보호사분들이 대납했을 때 나중에 그 처벌은 누가 받느냐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거고, 조금 더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좀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영 선생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그 경쟁이 사실은 정부가 이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이제 생각을 하고 목표로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사실은 좀 실패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으로서 서비스 질이 일어나는 건다는 건 그 공정한 룰이 지켜진 상황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룰이 다 무너진 상태고, 그 룰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무슨 노하우, 팁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이 조금 이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도대체 왜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라는 거를, 너무 많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저는 이제 3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정부, 지자체, 공단의 관리 감독의 이제 부수일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제도 자체도 틀은 짰습니다. 틀은 잘 짜여져서 지금 21만 명의 어르신들이 제도 초기에 2008년도에 21만 명의 수급자가 있다면 18년 말 기준으로 67만 명.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깔렸죠. 제도의 틀은 깔아졌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그다음 퇴직금을 주는 그 조건들이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근로 환경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일단 그냥 갖다 댔다는 그런 좀 세부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김기루 선생님께서 정부 조직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저희 조금 이제 관리하는 인력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공단이 지금 한 90여 명의 인력이 전국에 800에서 900여 개의 현지 조사를 생긴 이래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80명, 90명이 이제 800, 900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시설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같이 현지 조사하는 인력이라든지 늘어났을 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좀 반성하게 되고요. 이제 정부 측면이 있으면 이제 인프라 전달 체계가, 아까 우리 김여 연구위원들 말씀 주셨지만 너무 이제 개인가 이게 사익 추구에 이제 쏠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용자 측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비스 인식에 대해서 이 제도를 조금, 우리 권진원 기자님이 제가 통화하면서 기억이 났던 멘트가,
뭔가 제도를 고발하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장교양 제도를 이용하는 바라보는 관계자, 뭐 정부, 종사자, 수급자, 어르신, 시설장들이 조금 인식 수준의 의식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 함께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금 어설픈 틈바구니 내에서도 이 제도가 1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희생과 그 부족함을 다 이제 메고 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의 10년은 이제 인프라 확충에 저희가 이제 힘을 썼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질개선으로 계속 이제 지금 20년, 30년을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조금 이제 가는 부분이 이제 있을 거라고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요즘 이렇게 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조만간 또 같이 공유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가 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또 여기 있는 또 관계자분들하고 하나하나의 또 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그거를 충분한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거는 그런 측면이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처우에서는 조금 문제를 다시 한정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폐계비리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는 또 그 제도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제 처우 개선으로 좀 한정을 지은다면 저는 이제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수가입니다. 수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 말씀은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논의 협의체가 있고 거버넌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복지부가 혹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봐도 지금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별도의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우리 구미영 관계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식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에 같이 올라가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좀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장교양 지원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각종 지자체가 다 관심을 가져서 모든 지자체에 이제 한 개씩은 다 까는 것을 목표로, 또 정부도 지자체에 맡기지만은 않고 예산을 조금 따서 도와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조금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지금 이렇게 시작한 조금 이런 담론과 내용이 이렇게 한번 이슈로 끝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쭉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거에 대한 또 첫 번째 단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처음으로 장기 요양제도 실태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올해 9월에 현장 조사를 가고 내년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안에 수급자, 이용자, 시설장, 장교양 선생님들을 다 같이 조사를 하고요. 장교양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4,000명이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 있게 가야 될 거는 그 실태조사에 들어간 문항들과 그 주제가 지금 우리의 이거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지금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제 보사연에서 이제 연구용역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이슈가 그 실태조사 계속 이제 들어가야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